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의 호주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이번 호주 국빈 방문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외교에 힘을 쏟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악화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코로나 방역 강화 대책과 호주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급박한 이 방역 상황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수석께서 어제 라디오에서 수목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수목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말 효과가 반영되는 월, 화보다는 통상적으로 수목에 최고점을 찍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그것을 보고 금요일 날 중대본 발표를 통해서 그 다음 주에 그 방역 지침을 통상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오늘 총리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날 중대본에서 새로운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아마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때 오늘 이제 뭐 역대 확진자도 그렇고 사망도 그렇고 최고점을 계속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중증 환자 수가. 예, 뭐 저희들이 처음에 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갈 때 엄중한 상황이 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때 상황을 반영해서 기민하게 그렇게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상황을 보면 금요일 날 발표될 중대본의 발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그러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정치권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다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계시기 마련인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방역과 백신 접종을 또 경제를 다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의료진 덕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손실이 있다면 충분하진 않지만 당연히 정부는 손실보상법, 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것을 보상하는 방법들, 재원 구조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듣고 있지만 정부는 그에 앞서서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문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를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꺼린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와서요. 실제로 진짜 꺼리셨습니까? 글쎄 어제 그런 일반적인 보도는 아니고 그렇게 기사를 쓴 언론사가 하나 있던데 네. 뭐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짜 뉴스다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런 어떤 기사들이 국민들이 불안이나 또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 상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짜 뉴스라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밝혔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호주 방문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서 혹은 야당에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호주를 방문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국빈 방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뭐 국내의 코로나 이 엄중한 상황 그만큼 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는 일부의 목소리 걱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방역은 방역대로 또 우리 경제 국익은 국익대로 함께 챙겨 나가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호주는 이번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전환의 시대, 공급망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은 잘 피부로 느끼지 못했는데 요소수라고 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물품이 이렇게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처음 알고 아 정말 공급망의 시대에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정 국가, 특히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만 따져봐도 약 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정치적으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번 요소수처럼 중국 내의 수급 불균형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의 미래 산업 먹거리인 전기차나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곳에 필수적인 그 원자재와 부품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히토류나 리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데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근데 네. 호주가 이런 어떤 핵심 광물에서 굉장히 매장량과 생산량이 동시에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전통적인 우방인 호주와 그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좀 강화하고 확보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께 기쁘게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K9 자주포 네. 그리고 탄약 운반 장갑차 30문과 15대 총 1조 원 가까운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경제적 국익을 위해서 국빈 방문을 한 것이다 말씀드리고 다만 대통령은 그 외국 순방이나 이런 국빈 방문 중에도 더 비상한 체계가 청와대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항상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조치를 지시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뭐 하나하나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래도 뭐 공급망이나 2차 존재 어쨌든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 이번 방문인 것 같아요. 한 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초청을 받아서 호주로 떠났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성사가 된 건가요? 예, 지난 G7이나 G20을 계기로 호주의 총리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60주년을 맞이해서 호주를 방문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진행이 돼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만 역시 호주에서 예정됐던 대로 꼭 와주시는 게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호주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을 때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병한 전통 우방입니다. 그리고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소위 2+2 이 회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미국에 이어서 유일하게 호주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전통적인 우방이고 이번에 그 요소수 사태를 겪을 때도 저희가 군 수송기를 급파해서 많지는 않은 양이지만 긴급하게 손을 내밀어 준 것도 호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에서 수송기로 저희가 실어온 그 물품은 바로 필요한 뭐 의료 응급차라든가 이런 곳에 공급했던 모습을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버금가는 그러한 새로운 우방과의 관계를 충분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1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했지만 향후에 호주의 국방 계획에 보면 저희가 그보다 몇 배 많은 그 방산 계약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그것들을 위해서도 이번에 충분하게 신뢰를 쌓고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잠재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호주 방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많은 미국의 동맹 국가들, 뭐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는 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이 국가들 외에 또 다른 국가들이 보이콧을 결정하면 우리나라 입장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결정이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 기준으로 바로 직전 개최국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정말 엄중한 위기에 처했을 때 저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장으로 만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온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직 개최 국가로서 후발 개최 국가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또 우리의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런 측면도 다 고려하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함께 동참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와 공유가 된 상태지만 그것을 저희는 동참하라라고 하는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국도 저희가 전직 개최국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위치를 충분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개막식에 참석하는 가능성도 열어두신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상 참석의 여부는 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고 현재 그 문제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언급도 했잖아요. 네. 이번에 뭐 베이징 올림픽도 어쨌든 중국이라는 그 종전 선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라는 해석도 일각에 있는데 이 종전 선언,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으로 인해서 조금 당장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두 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해석이지 저희가 그런 어떤 시간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이 동계올림픽 때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고 그 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시간을 그때를 목표로 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분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2007년 그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14공동선언에서 이미 북한도 찬성하고 중국도 찬성해서 합의가 됐던 내용이고요.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당사자국끼리 확인이 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계올림픽이 뭐 이것이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종전선언 당사국들이 함께 대화의 테이블에 모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그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이미 합의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종전 선언도 그렇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문제도 그렇고 사실 미중 관계가 지금 워낙 긴장 상태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균형 외교라고 하죠. 그 외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언론의 관심에 대해서 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저희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판단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의 국익적 관점에서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충분하게 우리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하면 대명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한 호주 공동 성명에서 남중국해 정세란 단어가 언급이 되면서 이게 중국이 좀 반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 뭐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너무 그런 어떤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하는 외교적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의식하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판단하셔서 외교 당국도 판단하고 해서 잘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다녀와서 어쨌든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제적인 성과가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MOU, 업무 협정을 5건 체결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것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세계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주는 특히 이 수소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다자 회의에서 만난 호주 총리께서는 우리 대통령에게 한국과 수소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 수소는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액화하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는 바로 그 액화와 저장과 운송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경쟁국인 일본마저도 이것은 한국이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발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K조선의 부하를 보면 그렇게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의 어떤 수주량을 세계 거의 97%를 저희가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호주로서는 자기들은 생산량이 있지만 그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양국의 그 결합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 분야에 대한 협의가 또 있었고요. 또 방산에 대한 그런 MOU 같은 것들은 지속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주가 이후에 추진하게 되는 장갑차 계약 같은 것들을 저희가 또 신뢰를 가지고 아주 그 유리한 위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반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호주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